오늘은 그동안 배운 데이터 구조를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 성적이라는 txt 텍스트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우리 반 성적 그대로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가지고 밑에 이제 성명 밑에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read.tabl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 변수를 우리 반 성적이라고 파일명하고 똑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read.table 하고 폴더 경로명을 다 적어주죠. C부터 시작을 해서 폴더는 R files 그 다음에 우리 반 성적 txt 하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 반 성적을 한번 치고 엔터를 누르면 우리가 불러온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가 돼 있죠. v1, v2 해가지고 별도로 자기가 그 밸류명을 주고 제목명 변수명을 주고 영어, 수학, 국어, 성명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변수명이 1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명으로 올리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다시 치고 위에하고 똑같이 치고 그 다음에 헤더 이퀄 t 헤더가 있다, 헤더 이퀄 true, 헤더가 있다라는 걸 헤더 이퀄 true를 다시 추가를 해서 엔터를 치고 똑같이 우리 반 성적을 누르면 이제 v1, v2라고 해서 임의로 변수명을 지정해 줬던 것이 없어지고 맨 1행인 성명, 국어, 영어, 수학이 헤더가 된 겁니다. 헤더가 돼서 변수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한번 이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들의 평균을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apply 함수인데요. apply 함수는 먼저 처음에 처리할 자료를 인자로 넣고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넣을 때 우리는 각 과목에 대한 개인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름은 쓸 필요가 없죠. 성명인 일렬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행을 다 쓰되 해가지고 그냥 앞에 행 자리에는 공란으로 비우고 쉼표를 치고 열 중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2열부터 2열, 3열, 4열, 5열, 6열까지만 쓰겠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쉼표를 하고 두 번째 인자로 주는 게 1이라는 것은 행방향이라는 뜻입니다. 행방향, 행방향으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3은 우리가 쓰는 펑션을 주는 겁니다. 함수를 mean, 행방향으로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평균에다가 이제 이라는 변수에 넣었고 개인 평균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평균이 나옵니다. 한번 개인 평균이 맞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검산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평균에서 81은 김길동의 평균이고 83은 이길동의 평균이고 85는 박길동의 평균이죠. 그러면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그 과학 옆에다가 한 열을 추가를 해서 개인 평균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쭉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 성적하고 개인 평균을 컬럼 바인드, C 바인드로 해서 합쳐줍니다. 컬럼 바인드, C 바인드 하고 우리 반 성적과 개인 성적을 치고 엔터를 눌러서 다시 우리 반 성적에 넣으면 우리 반 성적에 맨 오른쪽에 개인 평균이라는 열이 생겼죠. 우리 반 성적이라는 것이 1열부터 6년까지 있고 그 옆에 7열로 개인 평균이라는 것이 컬럼 방향으로 합쳐진 건 병합이 된 겁니다. 그걸 C 바인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맞게 계산이 됐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김길동 평균을 한번 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한번 직접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90점, 80점, 70점 더하기 80점 더하기 85점 해서 5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5 하면 평균은 김길동 평균의 평균 값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김길동 평균하고 누르면 잘못되어 있죠. 숫자를 잘못 넣었죠. 제가 맨 마지막에 85점인데 81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키 위쪽 방향을 누르면 이전에 입력을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니까 입력했던 명령문이 그대로 다시 뜨니까 방향키 이쪽 방향으로 눌러서 그대로 불러서 81만 85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85점. 김길동 평균이 81점이 됐죠? 그럼 최길동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길동 평균은 국어가 80, 영어가 90, 수학이 80, 그 다음에 사회 90, 과학 80입니다. 이게 쭉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됩니다. 자, 해서 최길동 평균을 구해보면 84점이 나오나요? 예, 84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제대로 구해진 거고, 이제는 한번 과목 평균을 구해볼까요? 과목 평균. 과목 평균이라는 게 이제 국어, 김길동, 이길동, 박길동, 최길동, 홍길동의 국어 점수를 평균을 내고, 영어 점수를 평균을 내고, 수학 점수만 또 평균하고 과목 평균을 구해봅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이제 과목 평균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어플라이 함수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처리할 자료 중에서 일렬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행은 5개 행을 다 쓰지만 일렬은 쓸 수가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행은 공란으로 치고 쉼표를 칩니다. 행 자리에. 그러면 모든 행을 다 쓰겠다는 거죠. 그럼 열 중에서는 2부터 6까지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열은 빠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만 쓴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 평균 열도 쓰지 않고요. 실열이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2라는 것은 이제 열 방향이라는 겁니다. 세로 방향. 열 방향이라는 거. 아까 1은 행 방향이었죠. 가로 방향. 2는 열 방향, 세로 방향. 그래서 미인하면 평균을 세로 방향으로 평균을 구해라 하면 여기 나옵니다. 국어 평균이 80이고 영어 평균이 85고 수학 평균이 83이고 사회 평균이 85고 과학 평균이 8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영어 평균만 한번 구해 본다면 영어는 아까 이제 1열, 2열, 3열이었으니까 80점 더하기 김길동 점수 90, 그 다음에 이길동 90점 더하기 박길동 80점 더하기 최길동 90점 더하기 홍길동 70점. 홍길동 80점. 해서 5로 나누면 영어 평균은 85점이 나와야 되죠. 85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은 거고요. 이제 2라고 해서 열방향으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인별로 또 이 점수들이 어떻게 펴져 있나를 알기 위해서 개인 한번 분산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 개인 분산은 횡방향으로 구한다는 거죠. 최길동, 김길동의 점수의 분산을 구하니까 김길동의 각 과목을 쭉 행으로 놓고 자료를 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apply 함수를 쓰고 그대로 성명열인 일렬은 쓰지 않기 때문에 행은 모든 행을 쓰기 때문에 각 가로를 하고 바로 행 자리는 비워놓고 모든 행을 쓴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쉼표를 치고 열 자리에서 2부터 6까지 해서 행방향으로 자료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1 하고 VAR 이게 분산,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죠. 개인의 분산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하면 결국 개인 분산 값이 다 5개가 구해졌습니다. 맨 앞에 게 김길동 거, 107.5는 이길동 거, 62.5는 박길동 거, 이런 식일 겁니다. 그렇게 구해졌고, 과목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과목 분산만 치고 엔터를 쳐버리니까 정해지지 않은 변수명이니까 이게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과목 분산하고 대입연산자를 놓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과목 분산에 대해서. 똑같이 apply 함수를 씁니다. 과목 분산은 영어 점수들의 분산, 수학 점수들의 분산이니까 세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 성적 해서 똑같이 모든 행을 쓰되 열은 2열부터 6열만 쓴다. 그래서 행자리는 비워놓고 쉼표 치고 열자리는 2땡땡6 해서 하고 이번에는 열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세로 방향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2자를 넣고 그 다음 분산을 구하겠다는 의미에서 VAR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목 분산의 변수에 그 값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과목 분산하면 국어 분산은 62.5, 영어는 50, 수학 70, 사회 50, 과학 82.5 이렇게 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우리 반 성적이라는 것을 한번 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쭉 다시 나왔죠. 우리 개인 평균까지 해서 옆에다 C바인드로 붙여놓은 것까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이제 또 개인 분산도 C바인드로 해서 개인 평균 열 옆에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 선적 전체에다가 옆에다가 개인 분산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 구했던 것을 붙여라 라는 의미에서 C바인드에서 두 개를 붙여서 다시 우리 반 성적에 넣습니다. 그럼 우리 반 성적에 누르면 맨 마지막 열에 개인 분산이라는 게 쭉 이 자료가 들어갔죠. 예,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 분산을 이렇게 VAR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맞게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 함수를 씁니다. 수입은 쓸어내다 이런 함수인데, 수입 함수는 처리할 자료들 먼저 인자로 넣고, 인자 중에서 우리도 이제 수치만 써야 되니까 이 성명이 빠지니까 행은 모든 걸 쓴다는 의미에서 비워놓고 쉼표치고 2열부터 6열까지 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입은 행방향으로 빼겠다는 거죠. 왜냐면 개인 평균을 뺄 거니까. 개인 평균 71점, 김길동의 개인 평균 81점에서 국어 점수 90점을 국어 점수 90점에서 개인 평균 81을 빼고, 영어 점수, 김길동의 영어 점수 80점에서 81을 빼고, 김길동의 수학 점수 70에서 평균 점수 81을 뺀다는 거죠. 편차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행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1을 쓰고, 이제 옆에다 마지막에는 뺄 거, 개인 평균이라는 값, 이걸 넣고, 이제 수입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개인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길동의 평균 81점이고 국어는 90점이니까 90점에서 81점을 빼니까 국어 바로 밑에 9가 나왔고, 영어는 80에서 8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 옆에 가면 김길동의 수학은 70점에서 81점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왔습니다. 사회는 80에서 81점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과학은 85점에서 81점 뺐으니까 4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개인 평균들을 쫙 빼준 겁니다. 이렇게 빼주는 함수를 그 수입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할 데이터를 넣고, 두 번째는 1을 넣는데 행방향인지 열방향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고, 이제 뺄 데이터를 개인 평균이라고 해서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편차를 다 구했죠. 그럼 이제 이 편차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편차 제곱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우리가 구해놓은 개인 편차에다가 그냥 바로 제곱을 시키면 각 원소들이 다 제곱이 됩니다. 제곱을 표시를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편차 제곱을 쳐보면, 그렇죠. 9981 나왔죠. 맨 위쪽에. 그 다음에 영어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제곱하니까 1이 되고, 수학은 11을 제곱하니까 2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을 이제 또 횡방향으로 합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다시 우리가 했던 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 편차 제곱에는 이름이 다 빠져있죠. 개인 편차 제곱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 편차 제곱이라는 변수 전체를 쓰면 됩니다. 맨 1열에 이름이 없고 다 우리 수치 자료, 각 과목들만 이 변수에는 남아있으니까요. 개인 편차 제곱에서 1, 숫자 1을 썼다는 건 횡 방향으로, 이거는 뭐니까 썸, 합칠 거니까 횡 방향으로 합치면 되니까 썸, 합쳐라 하고 썸 함수를 줍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개인 편차 제곱의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편차 제곱의 합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김길동의 81, 1, 121, 1, 16을 다 더해서 2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길동, 이길동의 4, 144, 49, 64, 169를 더해서 43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쭉 편차 제곱의 합을 벡터로 쭉 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분산 구할 때는 뭐 분산이 아니라 표본 분산이었고,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n이 5인데 4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 벡터의 나눗셈은 벡터가 있을 때, 벡터가 뭐 3개의 원소를 가진 A 벡터가 있는데 그걸 나눈다, B 벡터로 나눈다 하면 B 벡터도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각 위치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A 벡터 나누기 B 벡터를 한다면 A 벡터의 매일 첫 번째 원소를 B 벡터에 나누는 B 벡터의 첫 번째 원소로 나누고, 그 다음에 A 벡터의 두 번째 원소를 B 벡터의 두 번째 원소로 나누고,
A 벡터의 세 번째 원소를 B 벡터의 세 번째 원소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이 5개를 가지는 벡터인데 우리는 n-1로 나눠야 되니까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4로 나눠야 되죠. 근데 4를 5개 가지는 벡터를 가지고 나눠야 이게 쭉 전부 다 4가 나누어지는 거죠. 앞에 5개 원소를 가져 있으니까 같은 위치끼리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4가 5개에 있는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를 분모로 해야 됩니다. 분모로 해서 이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가 5개 있는 것을 벡터를 만들려면 리피트 함수를 쓰면 되죠. rep 해가지고 4가 그 다음에 5번 쉼표 5 하면 4가 5번 있는 벡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편차 제곱의 합도 이 숫자 220, 430, 250 이렇게 5개 숫자가 있는 건데 이 뒤에 분모는 이제 리피트 함수로 만든 건 4, 4, 4, 4, 4가 5개 있으니까 다 이렇게 4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같은 위치별로 해서. 그래서 나누어 준 것이 나왔고 그 값이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표본 분산인 거죠.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쓰고 이 값을 나누어 써야 되는데 변수명을 그냥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 해가지고 그 값에다가 이 아까 구했던 개인 편차 제곱의 합을 4로 나눈 값을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하고 이제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치면 이제 우리가 표본 분산 구한 값이 나올 겁니다.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구한 것이 나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인 편차 제곱의 합을 각 원소를 4로 다 나누어 준 것 값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걸 한번 다시 C바인드로 해가지고 원래 자료에다가 붙여놓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분산값하고 개인 분산값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또 여기 붙이는 건 열방향으로 붙이는 거는 C바인드죠. 컬럼 바인드. 행방향으로 붙이는 거는 R바인드고 C바인드 해가지고 우리 반 성적 아까 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 거기 또 에다가 조금 전에 만든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을 놓고 두 개를 컬럼 방향으로 열방향으로 합치라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개인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가로 닫고 하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 성적을 쳐보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개인 분산과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함수로 VAR 함수로 구했던 개인 분산이 있고 그 옆에는 지금 우리가 직접 편차 제곱 평균으로 해서 n-1로 나누어서 구했던 개인 편차 제곱 평균이 있습니다. 값이 같죠. 김길동은 55, 이길동은 107.5, 박길동은 62.5, 최길동은 30, 홍길동은 70 다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제대로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데이터 구조를 한번 총 정리하는 하려는 의도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어플라이 함수하고 스윕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한번 처리를 한번 하면서 분산도 구해보고 또 그 데이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서 횡방향으로 계산을 해보고 열방향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처리를 할 때 통계적 기법으로 처리를 할 때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출도 하고 변형도 하고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